저는 이제 딸기아빠라는 닉네임 오픈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고요.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사업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표준 프레임워크 인연이 꽤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동건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스프링 부트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그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 다만 이제 실행 환경에 이제 주요 최근 변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네. 순서로는 일단 간단하게 이제 실행 환경을 조금 살펴볼 거고요. 실행 환경의 이제 구조나,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고, 이런 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프링 부트가 기존에 이제 그 개발 방식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했는지 조금 설명과 뭐 간단한 이제 데모,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부적인 조금 그 예제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트답게 설계하고 개발하기인데, 이거는 이제 부트를 진짜 부트답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정리해 봤고요. 다만, 약간 이제 두 번째 장은 이제 부트를 사용자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 3번 챕터는 이제 제공자 관점에서 잘 설계하고 개발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뭐 나중에 이제 부트를 조금 직접 해보시면 사실은 뭐 되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실행 환경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실행 환경에는 이제 일반적인 레이어드 아키텍처 기준으로 프리젠트 화면 처리, 업무 처리,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라고 하는 세 개의 주요 레이어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숨어 있는 부분은 하단에 있는 공통 기반이라고 하는 별도의 그 공통 레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레이어라기보다는 어떤 공통 기능들을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을 모아놓은 이제 가장 코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통 기반에는 일반적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IOC 컨테이너와 AOP, 즉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IOC라고 하는 이제 부분과 그다음에 AOP라는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이제 쉬운 변경이나 이런 그러니까 기존의 소스 코드 변경 없이 에스펙트 관점에서 소스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서버 시큐리티나 로깅이나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 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배치는 일반적인 저희가 그 이제 쿼츠의 어떤 잡수준의 이제 배치 처리가 아닌 이제 스프링 배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내에 별도의 프로젝트로 존재하는 이제 스프링 배치를 통해서 대용량 일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큰 규모의 배치를 설계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별도의 이제 영재 처리 부분도 사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 MSA나 이런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상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서비스 간 연계 이런 관점도 중요하지만, 여기서의 연계는 이제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제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조금 오래됐긴 했지만 이제 속 기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제공한다거나, 그다음에 네이밍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5.0, 그러니까 올해 릴리즈된 5.0보다는 조금 전에 사실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소개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조금 올드한 이제 무지개 이미지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화면 처리 부분에서 그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들어왔는데요. 부트스트랩은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뷰나 리액트보다는 조금 오래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이긴 하지만, 반응형 웹을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레임워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나 리액트는 굉장히 이제 일반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개발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그 자체만의 어떤 이제 규칙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 부트스트랩은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jQuery 기반의 자바스크립트를 와 CSS를 조금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이제 이전에는 그 유행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뷰나 리액트 같은 이제 별도의 이제 좀 진보된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구성할 때는 이제 많이 쓰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리액트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리액트는 이제 비동기나 또는 이제 비동기가 되면서 넌 블러킹에 대한 어떤 이벤트 프로그래밍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상에서 이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연계 처리 부분에서는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스트림, 그래서 카프카 같은 그 메시지 큐 기반의 이제 그 메시지 브로커 기반의 이제 스트림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JPA, 그다음에 조금 이제 별도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제 모바일 프레임워크 이제 플로터라고 하는 이제 그 다트라고 하는 언어 기반의 그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들도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낡은 디바이스 API 기반의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이제 그 하나의 개발 소스를 기반으로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 또는 윈도우까지도 또는 맥 그런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까지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플루터도 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그,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스프링 이제 AI, 그다음에 랭체인 4J 두 가지들도 이제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5.0의 최근 변화를 보면 그 최근에 스프링 기반의 최신 기술 스택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6.2 때 부트 3.5, 배치 뭐 이런 것들이 채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자바 JDK도 17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바 1.8, 이제 8을 아직까지 많이 쓰시는데 이제 계속 그 JDK에 대한 이제 변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경이 이제 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JDK 같은 경우는 6개월에 이제 6개월마다 리리즈가 되고 4개의 버전마다 LTS를 제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2년마다 LTS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변경 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 지원도 릴리즈가 되고 나서 오전까지만 이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빠릅니다. JDK 1.7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도 9월 릴리즈가 돼서 이제 26년 9월, 이제 조만간 그 US가 되는 버전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빠른 JDK 변화들도 우리가 일반적인 이전 환경하고는 좀 많이 틀리죠. 그래서, 특히 또 스프링도 이 6개월 주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스프링도 굉장히 빠르게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그 서포트 기간도 19개월로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아마 센터 입장에서도 빠른 버전 변경이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이제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픈소스 업그레이드나 AI 또는 이제 그 MSA에서의 업저버빌리티,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러면 다음 주제 이제 부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그 이백현 리더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의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나 또는 다른 프레임워크 쓰게 되다 보면 설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들이 굉장히 그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이제 변경함에 따라서 빌드 배포나 의존성 관리들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와스 기반의 와르 배포 방식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빠른 빌드와 배포를 이제 지원할 수 없는 환경이 됐죠. 예를 들면 도커 컨테이너 같은 경우들은 수시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이제 하는 관점에서 그 안에 이제 기존 같은 이제 와스 같은 무거운 것들을 이제 그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제
새로운 방식,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인베디드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부트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트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긴 하지만 조금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좀 낯서는 감이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조금만 학습을 하면 굉장히 또 쉽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또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겁내실 필요가 없이 쉽게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프링 부트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제 개발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표현하거나 또는 어떤 개발 패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컨벤션 오브 컨피그레이션, COC라고 하는 이제 약어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즉 이제 설정보다는 컨벤션, 관례에 의한 이제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 이제 그 부트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이제 최근의 언어들이나 최근의 다른 프레임워크들도 그 COC 기반으로 많이 동작을 하는데 기본적인 설정들을 갖고 있고 내가 그 기본적인 설정들은 어떤 그 정해져 있는 가이드에서 관례에 의해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에서는 그거를 이제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특정 그 이제 설정 방식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설정들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불필요한 설정들, 그다음에 뭐 대부분의 어떤 그 기본 설정들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폼.xml을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의존성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의존성들이 사실 관련 있는 애들로 이제 그룹핑 되거나 이렇게 묶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버전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이제 그 어떠한 의존성들을 같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되진 않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타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관련된, 즉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마치 밀키트와 같은 그런 역할로서 제공을 하고 버전 업그레이드도 간단하게 요 스타트만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쉽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부트 기반에서의 폼.xml 의존성들은 굉장히 간단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와스가 내장, 즉 톰캣 같은 그 서블릿 컨테이너들이 이제 내장형으로 인베디드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간단히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 인베디드 방식이 기존의 와스와 어떤 그 이제 성능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검증을 통해서 거의 그냥 일반 와스에서와 같은 이제 성능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빌드 배포가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죠.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다음에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여러 환경, 개발 환경, 로컬 환경, 뭐 스테이지, 뭐 검증 환경, 운영 환경 이런 여러 환경에 따라서 별도의 설정을 가져야 되는 경우 그 설정들을 이제 간단히 프로파일이라는 걸로 분리를 해서 어, 즉 배포되어 있는 애를 건들지 않고 이제 간단하게 프로파일만 변경함으로써 이제 환경별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파일 환경, 그다음에 액츄레이터라고 하는 이제 그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이제 부가 기능들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기능, 이렇게 이제 그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그 컨벤션 오브 컨피그레이션의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은 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갖는 하나의 클래스, 그리고 특히 이제 스태틱 보이드 메인 엔트리 포인트를 갖는 요 하나의 그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만 구성을 하게 되면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이 자동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요게
내부적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이백행 예전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컨텍스트 다시 그로 시작하는 설정 중에 이제 컴포넌트 스캔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자동으로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동작을 하고 기본 설정은 즉 컨벤션 즉 관례는 뭐냐면 이 부트 어플리케이션 클래스가 각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를 베이스 패키지로 설정을 합니다. 즉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부트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최상위 패키지에 두고 나머지 설정이나 그 다음에 기능들 아까 컨트롤러나 서비스나 매퍼 이런 것들을 그 밑에 임의의 하위 패키지로 구성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컴포넌트 스캔 설정을 통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트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최상위 패키지,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최상위 패키지 밑에 바로 이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그 밑에 어, 그 프로젝트 컨벤션에 따라서 이제 패키지들이 구성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프링 부트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설정 클래스인데 이거는 아까 자바 컨피그라고 하는 이제 골뱅이 컨피그레이션과 이제 유사한 동작을 하는데 일부 기능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Enable Auto Configuration, 즉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자동 설정 방식을 활성화해라 라고 하는 설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토 컨피그라고 하는 애들이 동작을 하는데 이 오토 컨피그는 이제 뒤쪽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스타터인데요. 스타터는 이제 의존성에 대한 묶음과 버전 관리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오토 컨피그레이션에서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터 부트에서 이제 필요한 설정을 하시는 방식은 일단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의 스타터를 확인을 하고요. 그 스타터의 의존성만 추가하게 되면 알아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클래스 패스에 등록이 되고 그리고 등록된 클래스 패스에 의해서 오토 컨피그레이션이 자동으로 동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로 나와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웹 개발을 위해서는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이라고 하는 의존성만 추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관련되어 있는 스프링의 MVC 그 기능, 그 다음에 인베디드 톰캣,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웹 MVC,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계층적으로 이제 그 의존성들이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start.spring.io라고 하는 요 그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ID에서는 이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내가 프로젝트를 초기에 구성할 때 이런 스타터들을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툴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제 메이브로 할지 그래들로 할지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바 언어인지 포틀린인지 그다음에 부트에 대한 버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트팩트에 대한 정보 그래서 그룹 아이디, 아트팩트 아이디, 패키지 그다음에 와르 배포냐 또는 자르 배포냐 그래서 와르는 전통적인 그 이제 와스의 배포 방식도 지원을 합니다. 부트가 그래서 부트를 개발하지만 반드시 자르로 해서 그 실행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와스 환경에서도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정을 이제 프로퍼티, 점 프로퍼티 기준으로 할지 또는 야물 파일로 할지, 그다음에 자바에 대한 버전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구성과 함께 오른쪽에 보시면 add dependency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웹을 개발할 거야 라고 하면 웹, 그러면 스프링 웹 선택하시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JPA 기준으로 처리를 하겠다. 또는 이제 마이바티스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 프로젝트 이제 스켈레톤 프로젝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zip 형태로 되고요. 익스플로러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소스 구조들과 함께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런트를 이제 스타터 페어런트를 지정을
하고 있어서 아까 그 이제 기본적인 버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페어런트에서 관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전에 넣었던 것들이 딱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그 테스트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웹, JPA, 그다음에가 두 개였죠. 마이바티스는 여기 마이바티스에 대한 스타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애들이 다 이제 같이 묶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인베디드 와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베디드 서블릿 컨테이너죠. 이제 와스라고 이전에 뭐 이제 조금 더 와스는 사실은 부가적인 이제 그 스펙들을 더 지원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는 거는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 정도이기 때문에 서블릿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거고 아까 그 메인 클래스를 보시면 딱 대부분의 메인 클래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메인에서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점 이제 런 해서 현재 그 클래스를 지정하고 넘겨받은 아규먼트를 이렇게 넘기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자바 자르 명령으로 간단하게 실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와스를 구성하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장 서버를 다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행 단위가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실행 단위가 돼서 클라우드 컨테이너 환경의 배포가 쉬워지고 빌드도 쉬워지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인베디드 와스를 사실 쓰시려면 이제 이런 그 폼.xml에 부트 메이븐 플러그인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이제 이니셜라이저에도 이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역할은 저희가 패키지를 하게 되면 메이븐 패키지로 패키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구조가 복잡하게 구성이 되는데 이 구조는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부트로더 방식입니다. 그리고 부트로더가 인식하는 두 개의 중요 디렉토리가 있는데 부트-inf 밑에 클래시스 그다음에 부트-inf 밑에 립. 근데 립 안에는 의존성으로 포함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이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프로젝트에 있는 클래스들은 이제 요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 다시 자르라고 하는 이제 executable 방식으로 인베디드가 동작을 한다. 다만 그 구조는 JDK가 제시하는 표준 환경이 아닌 부트만의 이제 자르 로더라고 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플러그인이 필요한 거고요. 메이븐 플러그인. 그리고 뭐 참고로 이제 그 JDK 자르에서 쓰는 manifest.md를 보시면 메인 클래스가 그래서 이렇게 자르 런처라고 하는 애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메타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시작하고자 하는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이 뭔지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죠. 이제 프로파일 환경 분리인데 프로파일 환경 분리는 저희가 이제 XML 설정이 없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작하는 야물이나 .property 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리소스 밑에 이제 그 바로 클래스 패스상의 루트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또는 야물 또는 YML 또 이제 YAML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고요. 프로파일은 별도로 프로파일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일명에 이렇게 지정을 하면 대부 프로파일일 때는 요 공통인 어플리케이션과 요 어플리케이션 다시 대부가 동작을 하고 프로덕트, PROD 프로파일을 지정을 하면 요거와 요게 동작하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파일만 보면 어떤 프로파일로 설정이 분리되는지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한 파일 내에 이렇게 다시로 야물이 지원하는 요 서퍼레이터를 통해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요 서퍼레이트된 부분이 어느 프로파일에 동작해야 되는지 요 설정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pring Config Activate on Profile, 즉 로컬이라는 프로파일을 지정을 하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공통과 그다음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오버라이드가 되는 거죠. 지금 설정이지만 똑같은 애들이 이제 이렇게 오버라이드 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소스상에 이제 컨피그레이션, 자바 컨피그 기반의 컨피그레이션에 프로파일을 이렇게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 콘피그가 뭔지를 혹시 모르시더라도 되게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저희가 그 이제 기존에 XML로 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빈을 만드는데 내부적인 로직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조건일 때는 이제 A라는 인터페이스에 B라는 구현체를 빈을 만들고 또는 다른 조건에서는 A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제 C 구현체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리턴하고 안에서 그 리턴의 new로 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빈 클래스를 이제 구형 클래스를 만들면 걔가 .xml에서 그냥 빈으로 설정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자바 콘피그를 쓰냐 하면 이제 이런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특정 조건들에 따라서 구현체들을 바꿔치기 하거나 이런 이제 그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바 콘피그를 많이 쓰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프로파일 통해서 로컬 프로파일일 때만 얘를 동작시켜라. 이렇게 이제 자바 콘피그로 분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프로파일을. 대략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바 자르, 우리가 빌드한 어플리케이션 자르를 지정하면서 뒤에 이제 파라미터를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spring.profiles.active에 이제 대부 또는 로컬, 뭐, 프로덕트, 스테이지 이렇게 주시거나 또는 시스템 프로퍼티, 자바 명령에 -d. 근데 이때는 -d는 자바보다 앞서 있어야 되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순서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대시는 어플리케이션에, 즉, 아까 저희가 만든 스프링부터 어플리케이션의 아규먼트로 넘어가는 방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시스템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앞에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환경 변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언더바 프로파일스 언더바 액티브는 프로덕트. 그래서 세 번째 방식이 도커나 K8S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죠. 직접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실행하는 이제 명령에 들어가다 보면 걔를 환경마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바 다시 자르 어플리케이션 주고 대신 요 환경만 지정을 하면 이제 프로파일을 쉽게 갈아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이제 액츄레이터는 요 스타터 액츄레이터라는 애를 넣게 되면 이런 엔드포인트들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애가 스타터를 내가 넣는 순간 아까 빈들을 설정하는데 그 빈들뿐만 아니라 엔드포인트들도 자동으로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자동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헬스 체크, 그 다음에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정보, 매트릭스, 로고에 대한 레벨 조회나 또는 심지어 변경까지, 또는 덤프, 그다음에 적용되어 있는 환경 설정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엔드포인트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거는 여기 링크를 조금 보시면 이제 걔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다 보니 오히려 보안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얘가 운영 환경에서는 특정 엔드포인트만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이런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예제에서 저희가 환경에 따라서 엔드포인트들을 이제 인크루드 시키거나 익스크루드 시키는 그런 이제 예를 한번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 액츄레이터를 활성화 시켰을 때는 이제 그런 그 주의사항이 좀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제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내용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끝나면 자료가 배포가 되겠지만 공개 퍼블릭으로 이제 형상 깃허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 부트, 스프링 부트는 여기 이제 예제가 있는데요. 지금 요 설명드린 5가지를 좀 설명하기 위한 그런 예제로 보시면 되고요. 부트를 실행하는 방식은 이제 메이븐으로 실행을 하는 방식은 이렇게 메이븐에 스프링 부트 플러그인에 런이라고 하는 꼴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이런 프로파일을 또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메이븐 실행의 프로파일은 조금 틀립니다. 이렇게 명칭이.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자료랑 좀
이제 다르게 지정해야 되는데, 사실 메이븐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아까 자료에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펫 자르라고 하는, 즉, 인베디드 와레어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메이븐으로 패키지하고 나서 빌드된 결과를 이제 이렇게 자바 자르 명령으로 직접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제로 이런 이제 프로덕트나 이런 그 레스트풀 방식으로 예제들을 좀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엔드포인트들, 액츄레이터드 엔드포인트들, 그다음에 프로젝트 구조, 그다음에 이런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설명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폼.xml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폼.xml에서 페어런트를 항상 갔습니다. 페어런트를 갔는데 이 페어런트는 이제 그 버전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고 어떤 의존성을 묻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터를 이제 쓰기 위해서는 스타터에 대한 페어런트를 두는 이유는 얘가 밑에 있는 애들을 별도의 버전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버전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의 이제 빌드, 컴파일 대상을 이렇게 프로퍼티로 정의하시면 자동으로 컴파일러 플러그인이나 또는 IDE에서 이제 20일 버전으로 자동으로 지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타터에 대한 의존성인데 웹에 대한 스타터를 넣으시게 되면 이제 내부적으로 스프링 MVC나 그다음에 뭐 이런 tomcat, 그다음에 그 제이슨을 처리하기 위한 잭슨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뒤쪽에 조금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액츄레이터 스타터, 그다음에 그 DBMS 같은 경우도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JDBC 드라이버를 등록하면 그 알아서 그 JDBC 드라이버에 의해서 설정들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내가 별도로 데이터 소스 URL이라고 하는 설정을 넣지 않더라도 H2 메모리 DB에 대한 이제 자동 그 메모리 기반으로 설정이 된다거나 JP에 대한 설정이 된다거나 테스트 자동화 된다거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아까 보였던 이 이제 그 메이븐, 부트 메이븐 플러그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한번 MV인의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일단 클린하고 예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예. 네, 그럼 테스트도 동작을 하고 이렇게 그 하고 최종적으로 빌드가 되면 이제 타겟 밑에 보시면 두 개의 자르가 생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자르는 일반적인 자르입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있는 그 자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버전이고요. 그거를 이제 아까 그 부트 메이븐 플러그인이 이런 구조로 바꿉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얘 안쪽을 한번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부트-inf lib에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 다 묶어 놓고 있고 그다음에 클래시스에는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요 예시의 클래스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상위에는 이제 이게 실제로 동작하는 애죠. 예, 부트의 로드 런처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부트 어플리케이션,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어노테이션과 함께 이제 메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요거는 딱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장 통캣이 동작하는 방식이고 뭐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잠깐에 저희가
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르로 그냥 바로 그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은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디폴트라고 하는 이제 프로파일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프로파일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이제 기능 동작들고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거는 여기 인포에 서버 인포. 그래서 서버 인포 로컬호스트의 API 인포를 한번 테스트해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프로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 8080의 API 인포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그 현재 포트랑 그다음에 액티브된 프로파일과 뭐 이런 그 디스크립션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프로파일에 보면 어, 디폴트 프로파일에 동작하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좀 야물 요 파일이고요. 여기에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요 내부적으로 요렇게 설정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name, 어플리케이션 디스크립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소스 타입 이렇게 정보들을 넣어 놨고요. 요거를 이제 요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밸류라고 하는 방식으로 값들을 이제 프로퍼티에 있는 값을 직접 우리 그 비즈니스 로직상에 그렇게 직접 설정을 갖고 와서 이렇게 쓰는 방식이죠. 예. 그다음에 프로파일 두 번째 거를 보면 이제 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포트를 변경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장 메모리 뭐 이런 그 환경별로 별도의 설정들을 갖고 있고, 특히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시면 여기에 기본 설정, 그다음에 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러면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다시 스프링 어, 프로파일 점 액티브는 대부 이렇게 이제 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네, 네, 기동이 됐고 포트가 이제 8081로 바뀌었죠. 그 환경별로 이제 다른 포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포트 변경과 함께 대부라는 프로파일이 돼 있고 나머지도 이렇게 변경이 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프로파일 동작 방식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프로덕트도 분리를 하고, 즉 프로덕트는 이제 80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DB도 이제 그 MySQL이나 포스트, PG 같은 애들로 변경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JPL을 쓰시게 되면 이제 DDL의 크리에이트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스키마를 자동으로 변경하지 않고 밸리데이트 처리한다거나 그다음에 아까 액츄레이터의 특정 엔드포인트만 활성한다거나 부가적인 정보를 상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이나 이제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오토 컨피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지정을 하는데 이제 뒤에 설명드릴 내용인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컨디셔널 온 프로퍼티라고 해서 특정 조건에 기반으로 자동화하는 방식입니다. 즉 그냥 오토 컨피그레이션만 쓰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컨피그레이션 쓴 거와 같이 그냥 그 모든 설정들이 그냥 알아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같이 가져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즉,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쓸 때의 의미는 이렇게 컨디셔널 온에서 특정 프로퍼티가 true냐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그 조건들을 이제 넣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데모.오토 컨피그레이션 쇼 빈스라고 하는 설정을 일반 프로파일에서는 이렇게, 요렇게 이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물에서 정의할 때는 이렇게 계층적으로 정의한 거를
이제 이렇게 점으로 해서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onProperty, 즉, 요 설정 값이 true냐. 그럴 때는 이 B 동작하는데 이 B는 이제 B는 아까 잠깐 뭐 보셨는데 뭐뭐 자동 등록됨 요거를 이제 정보를 찍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로 띄웠을 때는 얘가 동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나 프로덕트에서는 이 정보를 이제 디버깅용이기 때문에 이제 뺀다라는 이제 가정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폴스로 지정이 돼 있죠. 대부든 프로덕트든. 근데 이제 디폴트는 이제 얘가 true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요거를 빼고 또는 로컬 뭐 지정하셔도 되고 빼고 동작을 하게 되면 요번에는 이렇게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이 이제 활성화돼서 동작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좀 살펴봤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 그거를 잠시만요. 지금 네, 그거 이제 뒤쪽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그때 조금 자세하게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의문점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체와 부트가 어떤 관계냐? 이제 그 일단은 대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트를 쓰지만 부트는 이제 약간의 그 래퍼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고 내부적인 동작 방식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동작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에 쓰셨던 아까 그 컨트롤러나 또는 이제 서비스나 래퍼 슈터 이런 것들은 그냥 쓰시던 방식대로 쓰시면 돼요. 다만 이제 아까 XML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대체하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관례 중심으로 개발 방식이 이제 이동하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도 일부 부트를 제공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제 기능이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첫 번째로는 이제 스타터 붓도 페어런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의 부트를 쓰실 때는 조금 전에 보셨던 부트 스타터 페어런트를 지정하셔도 되고, 이가브 프레임에서 제공하는 스타터를 지정하시는 게 이제 요 세 가지 스타터를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내부적으로 얘를 상속받으러 동작하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 스타터를 넣으신 거랑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표준 프레임워크 제공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인증이나 암호화 관련입니다. 그래서 스타터 액세스는 이제 DB 세션 기반의 인증 처리 모듈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클립토는 이제 안보코어, 그다음에 시큐리티는 스프링 시큐리티 기반의 권한 설정을 자동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하게 표준 프레임워크가 스프링화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컨트리뷰션의 이제 좋은 주제 중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모듈도 실제로 스프링 실행 환경에 38개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서비스들을 요 스타터를 통해서 부트화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여러분들이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챕터로 그럼 스프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부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부트답게 이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부트 기반으로 이제 기능들을 제공할 때는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설정들을 이제 그, 부트잡지 않은 방식은 일단 설정 기반으로 사용하는 거고 실제로 부트를 쓰더라도 XML 설정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부트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부트를 위해서는 설정들이 없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스타터를 활용하지 않는 것들도 그렇고 오토 컨피그레이션 아까 설명드렸던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게 되면 이제 부트에 대한 이제 이제 가치를 갖지 않는 거죠. 활용 가치를. 그다음에 프로파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 활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의존성 관리를 스타터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야물의 어떤 설정 기반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즉 XML 설정과 야물 설정이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
컨벤션 오브 컨피그레이션은 기본적인 관례를 갖고 있지만 설정을 또 커스텀한 설정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아무래도 변경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설정에 대한 양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프로파일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이런 액추레이터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 그 매트릭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적극 활용해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금 전환을 하셔야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터를 통한 의존성 관리라고 하면 일단 스타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임플리먼테이션, 이게 이제 실제 세부적인 모듈이고요. 모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여러 개겠죠. 그 모듈마다 스타터가 구성이 되고, 이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존성들이 식별이 돼서 스타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스타터가 이제 개별로 있게 되는 거고요. 1대1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애가 보통은 이제 어떤 그 큰 단위의 프로젝트 시스템의 하나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이제 컨트롤 역할을 하는 그 역할로 하나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스펙으로 표현되어 있는 인터페이스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자 관점에서, 즉 어플리케이션 모듈에서 내가 제공되는 기능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구현 클래스를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 스펙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스펙을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를. 그래야 나중에 구현체들이 변경이 됐을 때 쉽게 그 변경이 가능하고, 어플리케이션의 클라이언트 영역에 전혀 변경을, 대부분의 경우들이 변경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인터페이스를. 그 다음에 이 모듈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코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분리하거나 또는 스펙과 하나로 합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이제 모든 모듈들이 얘네들을 참조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에 A라는 스타터를 누르는 순간 A 모듈과 함께 이제 그 노출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다 참조할 수 있는 거고, 그때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오토 컨피그레이션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클래스 패스의 의존성의 모듈에 따라서 필요한 빈들을 설정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냐면 이 프로바이드인데, 뒤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토 컨피그레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특정 모듈이 현재 런타임에 들어와 있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A라는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B 구현체와 C 구현체가 있다고 했을 때, B 구현체가 들어왔냐, C 구현체가 들어왔냐에 따라서 B에 대한 빈을 만들어줘야 되고 C에 대한 빈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특정 클래스가 있냐 없냐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구성할 때는 당연히 B와 C도 참조를 해야 걔네들 만들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컴파일 할 때는 얘네가 필요합니다. 근데 런타임에서는 제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런타임에서는 자동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B 스타터가 들어갔을 때 그 B가 동작을 하는 거고, C 스타터가 들어갔을 때 동작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메이븐의 이제 스콥을 프로바이디드로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즉 컴파일 온리, 그래들에서는 이제 컴파일 온리, 즉 컴파일 할 때만 참조를 하고 런타임에서, 즉 패키징에서 제외를 하라고 하는 스콥입니다. 프로바이디드. 그래서 이제 컴파일 온리, 즉 컴파일 할 때만 사용하고 패키징 할 때는 빼. 그러면 요 스타터는 당연히 얘네들을 B와 C를 갖고 있는 거죠. 빌드 할 때. 요 스타터는 아까 여기 보시면 프로바이드의 관계는 얘만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즉 B라는 스타터를 넣게 되면 B는 반드시 런타임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런타임에 B로 동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는 C 모듈이 들어왔을 때 런타임에 C 모듈이 있냐에 따라 동작하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예제 프로젝트에서 같이 한번 또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컨디셔널 온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애들이 있냐. 클래스, 온 클래스, 즉 특정 클래스가 있냐 또는 특정 클래스가 없냐 또는 특정 빈이 정의되어 있느냐 또는 특정 빈이 없느냐 또는 특정 설정이 어떤 값이냐 또는 내가 웹 어플리케이션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로 조합을 통해서 자동화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예제 프로젝트로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그 오토 컨피그레이션의 핵심은 컨디셔널 온이라고 하는 애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경우고요. 예를 들면 앞에 예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특정 조건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조건을 이렇게 넣는 거죠. 컨디셔널 온 프로퍼티에 demo.audit에 enabled라는 애가 true냐. 그 다음에 매칭 if miss는 만약에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매칭 시킬 거냐. 즉 지정되지 않으면 true라 매칭 시키라는 얘기는 여기에 지정된 애가 디폴트라는 의미입니다. 네, 디폴트. 그래서 여기에 enabled의 true냐 false냐의 설정을 내가 아무것도 안 넣으면 기본적으로 true로 동작을 해서 이 설정이 먹히는 거고요. 내가 컨피그레이션, 즉 컨벤션을 오버라이드 하겠다라고 해서 설정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설정으로 이제 오버라이드 하는 형태로 바꿔치는 거죠. 온 클래스에 대한 예제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토 컨피그레이션에 이제 빈을 만드는데 이게 이 오딧 싱크라는 애가 인터페이스고요. 콘솔 오딧 싱크라는 애가 구현체입니다. 즉 내가 그 오딧 그러니까 로그를 지키는 거죠. 이제 말이 거창하지만 로그나 또는 이제 그 접근 정보를 DB나 또는 이제 뭐 파일로 기록하는 애거든요. 그거를 첫 번째 오딧 싱크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두 번째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구성하되 세부적인 구현체, 즉 조건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요게 요 클래스가 있으면 얘가 동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요 콘솔 오딧 싱크라고 하는 구현체를 빈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임에는 FQCN, 즉 전체 패키지를 포함한 클래스 명이어야 되고 여기에 클래스를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클래스를 직접 지정하게 되면 프로바이드 의존성에 의해서 컴파일 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런타임 시에는 클래스 not found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요게 지정되어 있는 게 점 클래스라는 애를 직접 참조하기 때문에 그때는 런타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클래스를 참조하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지정하되 별도의 컨피그레이션을 임포트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 좀 전에 보셨던 이런 그 콘솔 오딧 싱크라는 클래스에 대한 임포트가 전혀 없는 거고요. 얘는 있습니다. 다만 얘가 임포트하는 시점에 요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내부적으로 체크해서 나면 얘를 무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피그레이션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관련되어 있는 애들을 분리하고 걔를 임포트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또 추가적인 미싱 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즉 이런 경우죠. 우리가 라이블러리를 만들어 제공하는데 혹시나 이제 그 라이블러리도 다 지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구현체들이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됐어요. 스타터가. 그럴 때 이제 기본적인 그 폴백 방식으로 노 오퍼레이션 기능 범위 기능체를 만들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로그를 찍어서 이제 정보를 준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이제 이렇게 미싱 클래스로 두 개. 즉 콘솔 오딧 싱크라는 클래스도 없고 데이터베이스 오딧 싱크도 없고 심지어는 미싱 빈 프로젝트에 이 빈을 정의하지 않은 경우에 얘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스타터를 넣지 않고
내부적으로 오버라이드된, 이제 커스텀된, 이제 그 오디 싱크라는 애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본적인 얘가 동작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사용 패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설정들을 썼지만 어떤 설정이 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컨피그레이션 프로퍼티스를 별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내가 demo.odc라는 프리피식스로 enabled 또는 뭐 콘솔 타입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콘솔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enumerous 클래스 또는 일반 클래스들을 넣어서 넣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정을 뒤에 여기 이제 설정을 보시면 데모 오딧 안에 콘솔 타입을 딱 넣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어떤 타입이 오는지 지정을 이제 여기에 로거, 시스아웃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그 설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enumerous 타입 클래스를 두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별도의 설정을 통해서 여기 특히 자바독을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얘가 이런 ID에서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퍼티를 이제 활성화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enable configuration property라는 애를 지정을 일단 해야 되고, 그럴 때 이 값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메소드 빈의 메소드 이렇게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방식인데, 이 파라미터를 지정한다는 의미는 인젝션해서 쓰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즉, 이 클래스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야물 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지정한 값을 가져오는 방식이고, 그 값에 이렇게 콘솔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로고 오딧 싱크를 만들어 주거나 콘솔 오딧 싱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자바 콘피그를 쓰는 이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구현체를 갈아칠 수 있는 로직을 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을 제공하는 게 이제 컨피그레이션이고, 이제 그 컨피그레이션 확장판이 이제 오토 컨피그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내부의 어떤 로직을 통해서 이제 빈들을 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자바 콘피그의 이제 그 활용 이제 이유죠. 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이제 ID 상에 내가 어떤 값이 쓸 수 있고 어떤 설정을 갖고 있는지 그런 설명을 보려면 이런 그 의존성만 추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빌드된 자르 안에 meta-inf에 configuration meta.json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 JSON 파일을 ID들이 인식을 해서 이런 어떠한 설정들을 넣을 수가 있고, 그 설정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더 좋죠. 즉, 만약에 이 컨피그레이션 프로퍼티 파일을 만들지 않게 되면 어떠한 설정이 있는지를 별도의 문서를 통해서 제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놓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소스의 문서화가 가능한 그런 이제 기능으로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프로파일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환경별로 하는데, 예시로 보면 로컬이나 대부 개발 환경에서는 인메모리 DB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고, 로그 레벨을 디버그를 통해서 상세한 정보를 찍는다거나 자동 리로드 같은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테스트 환경에서는 테스트 전용 DB나 그다음에 연동에 대한 어떤 목 처리나 이제 검증 기능들을 자동으로 구성하는 그런 환경들. 프로덕트는 실제 운영 DB와 커넥션 풀을 세부적으로 설정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 로그 레벨에 대한 최소화 기능, 그다음 보안에 대한 어떤 설정 강화, 이런 것들로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소스 코드 수정 없이 프로파일 변경을 통해서 각 환경을 배포하는 그런 게 가능하죠. 그때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앞서 그 이백팀이 설명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형상에 등록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AWS나 이런 이제 그 것들의 보안 그 문제가 됐던 것들이 형상에
API 키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노출이 되면 형상은 한번 등록이 되면 이력이 남기 때문에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B 비밀번호나 API 키 같은 것들은 이렇게 그 야물 파일 안에 환경 변수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특히 콤마 콤마가 아니라 요 콜론 뒤에 기본값을 넣는 형식으로 즉 이렇게 되면 요 값이 없게 되면 이제 오류가 널을 갖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기본값들을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제 기본값 패턴들을 사용하셔야 되고 여기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볼트나 또는 시큐리티 매니저, KM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관례적 매핑이 있습니다. 즉 내가 spring.datasource.password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쓰잖아요. spring.data.password라는 애를 여기에 넣지 않더라도 직접 환경 변수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문자, 점은 언더바로 변경된 거. 그래서 요거는 프레임워크 그 부트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관례적인 매핑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아무래도 내가 정보를 이렇게 누락이 되더라도 그 누락된 거를 야물 파일로 넣고 환경 변수를 내가 별도로 정의할 필요 없이 직접 이렇게 환경 변수 통해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그 관례 중에 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커스텀 매트릭 같은 것들도 액츄레이터에 이제 쓰셔야 되는데 마이크로매터가 스프링에서 이제 미는 그 매트릭 기반 매트릭을 관리하는 이제 라이브러리인데요. 마이크로매터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매트릭을 관리해주는 경량화되고 유연성을 갖고 있는 이제 오래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향하는 바는 이제 자기네들은 그 로그에서 SLF4J와 같이 이제 그 퍼세이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 즉 구현체가 뭐 어떤 매트릭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그 라이브러리들이 오든 자기네들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매트릭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스프링 쪽에서는 스프링과 유기적으로 이제 동작하는 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인 매트릭을 정의하고자 하면 이렇게 스타터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매터를 추가를 하게 되면 액츄레이터 매트릭 또는 액츄레이터 매트릭스 밑에 매트릭 명을 통해서 세부적인 매트릭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구현체로는 이제 프로메테우스나 또는 이제 오픈 텔레메트릭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프로메테우스의 그라파나 같은 이제 그 오픈 소스 기반의 이런 이제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쓰시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뭐 CPU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매트릭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조금 어렵은 주제이긴 하지만 이제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매트릭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런 이제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레스트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갖는 클래스가 동작할 때 이 에스펙트를 적용하는데 그때 어떤 거냐면 시간과 이제 즉 내가 실제 컨트롤러가 즉 API가 호출되어 있는 시간을 계산해서 시간을 매트릭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건수도 그래서 카운터라는 애는 이제 건수 증감만 가능한 그 매트릭이고요. 그래서 얘는 인크리먼트 증감만 있고 즉 내가 이 컨트롤러가 몇 번 호출됐는지 우리는 이제 기록을 해놓는 거죠. 매트릭으로. 그리고 그때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즉 얼마의 소요 시간을 갖느냐 그 두 가지 정보로 이제 매트릭을 넣게 되면 이렇게 이런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카운트 즉 호출될 때마다 증가하는 카운트 정보 그다음에 얘는 통계 정보 듀레이션은 이제 통계 정보거든요. 이제 전체 시간과 맥스 시간 카운트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저런 것들을 측정하면 내 서비스는 몇 개가 호출이 되고 특히 그게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호출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래서 뭐 오디 데모로 이제
좀 넘어가 보면, 이게, 지금 스타트 된 거 이제 스타트 시키고요. 요 오디 데모도 이제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는 이제 조금 복잡한 구조입니다. 아까 그 스타터 설명드리면서 그 여러 모듈 구성된 거를 실제 한번 제공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오더 서비스는 이제 클라이언트 모듈이죠. 즉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모듈이고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 두 가지입니다. 네, 스타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콘솔 스타터와 그다음 DBM에서 즉 오딧을 콘솔에 남기는 거나 DB에 남기거나 두 개가 이제 선택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콘솔을 쓰게 되면 콘솔은 이제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의존성으로 갖고 있고요. 오토 컨피그레이션은 코어를 갖고 있고 이 코어에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콘솔 모듈이 핵심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모듈인데 얘를 오토 컨피거 프로바이드를 제공합니다. 프로바이드 스코프로. 그래서 이 핵심 컴포넌트는 아까 그 앞서 장표에서 보셨던 오디 싱크라고 하고요. 오디 싱크는 간단합니다. 그냥 싱크, 그러니까 오디 정보를 그냥 그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오디는 이제 오디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넘겨받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세 개의 구현체인데 이제 여기 이제 폴백 아무것도 없는 거를 제외하면 이제 세 개의 구현체가 있는데 이제 콘솔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 같이 갖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DBMS 스타터에는 요거 하나. 그래서 얘는 요 테이블로 오디 정보를 기록하는 거고 요 의존성 요 스타터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거고요. 요 로고는 콘솔 스타터 활성화 되는데 그때 콘솔 타입 설정을 시스템 아웃으로 할 거냐 로고로 할 거냐에 따라서 기본은 로고. 근데 내가 로고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 아웃으로 찍어주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설정을 넣게 되면 얘가 동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 컨트롤러에 얘가 오딧을 찍도록 되어 있고요. 조건은 이렇죠. 플랫스페이스상에 데이터베이스 오딧 싱크가 있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오딧 싱크를 빈으로 등록하는 거고 콘솔 오딧 싱크가 있냐? 있으면 로거 오딧 싱크 또는 이제 콘솔 오딧 싱크를 등록하는데 요거는 내부적인 설정을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No Operation 오딧 싱크를 등록하고 경고를 출력한다. 그래서 이런 설정들을 갖고 있고요. 스타터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은 요거는 멀티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터 페어런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체 모듈을 다 갖고 있고 특히 요 오더 서비스 요거와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그 매트릭을 추가하기 위해서 매트릭 추가하는 것도 별도의 스타터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예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그냥 그 일반 부트 어플리케이션이죠. 부트 어플리케이션 있고 이제 커스텀 오디 싱크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나중에 프로젝트 단에서 오버라이드 할 때에 대한 예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러를 호출이 되면 뭐 비즈니스 로직은 그냥 이렇게 수행이 되는 거죠. 그냥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이 되고 뭐 카운트를 증가하거나 뭐 이런 로그를 찍거나 이런 것들은 그럼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 오토 컨피그레이션이 구성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얘가 오토 컨피그레이션, 오딧 오토 컨피그레이션이 이제 동작을 하는데, 설정을 이제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컨피그레이션 전체 조건은 어쨌든 demo.audit.enabled가 true인 경우만 이제 이 동작을 하는 거죠. true인 경우만. 그리고 이제 콘솔, 요 클래스가 등록이 되면 이제 여기에 설정, 기본 설정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로고를 쓰거나 콘솔을 쓰거나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폴백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노 오퍼레이션 등록하는 거고 그런 이제 설정들을 이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DB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리를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제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제 콘솔은 여기서 요 클래스에 대한 전체 그 스트링 기반으로, FQCN 기반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임포트가 전혀 없게 되는 거고요. DBMS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임포트가 직접 되는 거죠. 요 애들이 직접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DB를 기록하기 위한 요 리포지토리까지 등록을 시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를 직접 이렇게 지정해도 얘가 나중에 없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그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클래스를 지정해도 된다. 분리했을 때는. 그리고 얘는 이제 그 JPA 동작을 위한 추가적인 기능들을 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별도의 어떤 설정들은 없고요. 이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특정 임포트 시점으로 끝나는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료 쪽에 있을 거고요.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네, 테스트를 한번 요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거 폼.xml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폼.xml을 이제 보면 스타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스타터를 지정 안 한 경우 노 오퍼레이션 구현체가 사용되도록 되어 있죠. 스타터 콘솔을 추가되면 콘솔 기반의 구현체가 사용되는데 다만 설정을 통해서 두 가지가 선택이 된다. DBMS 스타터가 추가되면 DBMS 기반 설정이 추가가 된다. 근데 지금 스타터 콘솔을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은 경우에 이렇게 얘가 동작을 하는 거죠. No Audit Sync Configuration. 아까 그 No Operation. 걔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 오토 컨피그레이션의 요 조건에 의해서 얘가 등록이 된 거죠, 얘가. 그러면 내가 진짜 요 기능이 필요해서 스타터를 이제 넣는데, 두 가지 스타터가 있구나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콘솔 스타터를 넣는 겁니다. 콘솔. 그러면 이제 운전성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로고 오딧 싱크를 쓰게 된 거죠. 왜냐?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본 값은 아무 설정이 없을 때는 로고를 쓰도록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타입이 이제 로고 기본인데 왜 기본이냐? 왜 기본이냐면 제가 여기에 기본 값들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프로퍼티 클래스에는 기본 값은 true고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요거고 기본값도 넣는 거거든요. 콘솔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본을 바꾸고자 하면 요것만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컨피그레이션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요 우리 그 오더 서비스에서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 아웃을 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콘솔 ODC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스타터를 통해서 관련되어 있는 모듈들을 더 참조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코어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인터페이스, 여기 인터페이스죠. 요 인터페이스고, 이제 노피라고 하는 얘가 아무것도 없을 때 쓰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요 코어 모듈에 있어야 되고, 뭐 로그를 남기는 이제 어떤 그 부가 기능들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제 그 코어 모듈에 이제 넣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젝션 방식이 콘스트럭터 인젝션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파이널로 정의되어 있는 애들이 이제 그 넘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요 설정에서 또 이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명칭과 요 싱크들을 통해서 실제 기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핵심 모듈, 코어 모듈의 인터페이스와 함께 구성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매트릭스 컬렉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료 설명드린 부분과 같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료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부연 설명으로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부트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존의 레거시, 즉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부트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하는지를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 XML대로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되 임포트 리소스로 기존 설정들을 그대로 로딩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XML별로 컨피그레이션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환하고 나서 불필요한 빈 설정이나 속성들을 이제 그 변경을 해주는 작업.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쓰시기 위해서는 이제 각 모드를 분리하고 오토 컨피그레이션으로 전환하는 거. 그때 전환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컨디션 온 등을 통해서 이제 세부적인 설정들을 또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이제 빈들을 구성하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파일을 통해서 환경들을 분리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웹 같은 경우는 이제 웹에 관련되어 있는 또 설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웹.xml 같은 경우는 웹.xml의 기본적인 그 스프링의 MVC의 디스패처 서블릿은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다만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별도의 서블릿이나 별도의 필터나 별도의 리스너가 있다고 하면 이거 이제 설정을 컨피그레이션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비슷하게 인터셉터 같은 경우도 웹 MVC 컨피그레이터라고 하는 애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고, 필터 같은 경우도 필터 레지스트 빈, 뭐 그래서 이런 이제 전환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기존 필터를 컨피그레이션 기반의 빈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때 이 얘를 직접 생성하시면 얘가 필터로 동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 레지스트리 빈으로 한번 감싸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설정들을 여기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설정들을 보면 하드 코딩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다시 프로퍼티화해서 여기서 넘겨받는 방식으로 정의해 놓으시면 프로젝트에서 추후에 설정에 대한 변경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야물 기반으로 쉽게 또 갈아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전환들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또 그 부트 샘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아직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진 않지만 이제 요 예를 조금 보시면 좋은 또 참고가 되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화를 고려해서 이제 도커에 대한 설정이나 K8의 설정 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지금 설명드린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드 패키지에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고요. 똑같죠. 다 요건 거의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트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설정을 이렇게 다 전환을 했습니다. 다. 예. 프로퍼티화 되진 않았지만 이제 돼 있고, 요 프로퍼티는 이제 뭐 프로퍼티가 아니고요. 그 기존에 있던 그냥 프로퍼티, 아까 보셨던 그 페이지네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설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드 코딩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아까 설정을 또 뽑을 수가 있겠죠. 프로퍼티 파일로. 그러면 야물에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개선의 여지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조금 뭐 시간에 오버되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요거 이제 참고 자료로 조금 정리를 해본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즉, 부트가 아닌 환경에서도 컨피그레이션, 즉, 자바 컨피그를 썼거든요. 그러면 오토 컨피그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은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쓰려면 부트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 자체가 컨피그레이션은 이제 빈을 설정하는 용도고, 그다음에 오토 컨피그는 자동 설정을 위한 거고, 주 사용 위치는 컨피그레이션은 어플리케이션 모듈에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오토 컨피그는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모듈이나 라이브러리 성격들 이제 그런 데서 쓰이는 거고, 그래서 목적 자체가 살짝 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처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동작하는 거는 오토 컨피그레이션이고, 이제 용도는 클래스 패스에 특정 클래스가 있으면 자동으로 관련된 설정을 구성한다. 얘는 자체 선정 구성이다. 한 가지만 제가 조금 시간이 오버됐지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프로젝트에서 내가 이 기능을 바꿔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애를 컴포넌트로 등록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동작하느냐? 이거 한번 일단 실행해 보고요. 예. 그러면 아까 같은 이제 메시지가 이제 없이 됐고, 그다음에 한번 테스트는 해보진 않았지만 얘가 이제 기능을 한번 호출해 볼게요. 요 오더의 아이디를 주는 게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오더의 아이디 이렇게 오더스가 봅니다. 네, 그럼 그냥 이렇게 찍어주는 게 전부인데요. 이제 콘솔을 보면 이렇게 이제 커스텀 오디트에서 이렇게 찍어주죠. 얘가 호출이 되고, 요 클래스의 요 메소드가 호출되고, 시간은 얼마 걸렸다.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찍어주는데, 왜 얘가 동작을 하느냐. 저희가 오토 컨피그레이션의 한 가지를 더 고려했는데, 어, 스타터가 뭐가 들어오던 최종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반으로 이게 보시면 요거를 항상 쓰고 있어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미싱, 즉 OT 싱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갖는 빈이 있으면 얘가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항상 넣어주는 거죠. 얘도 넣어주고 얘도 넣어주고, 그죠? 그래서 즉 빈이 내가 그 빈을 그맨 앞단의 오더 서비스에서 등록해주는 순간 여기가 미싱 빈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누락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마이크로메터랑 오픈 텔레메트리인데 이거는 이제 뭐 한번 나중에 조금 검색해 보시면 그런 좀 내용들이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 시간에 이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